3월 19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의 하늘이 포화로 뒤덮이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란의 핵심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가 공습을 받자 이란은 보복으로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 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시설들이 불길에 휩싸였고요. 아부다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시설까지 위협받으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면전 양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가스시설 추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한편 이스라엘에도 에너지 시설 타격을 만류하면서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미국 국방부가 2천억 달러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밀 유도 병기 등 고갈된 무기 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장기전 채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수천 명 규모의 지상군 파병안까지 검토되고 있어서 긴장감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중동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필요하다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매파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 또한 가중되고 있는데요. 미 국가정보국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서 실전 경험까지 쌓은 점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부 보안 안보도 계속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의 국방부 및 국방부 장관 숙소가 위치한 육군 기지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백악관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미국 본토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 중에 첫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일본의 대응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서 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 공화당 결국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존 코닌 의원과 캠 팩스턴 법무장관이 5월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사퇴하라라고 압박을 한 가운데도 두 후보 모두 사퇴를 거부하면서 5월에 결국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프로그램의 갱신 처리가 지연되면서 다카 수혜자들이 체포가 되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뭐 연방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이란 전쟁 20일째 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공방이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겨냥해서 파괴하는 에너지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를 인질 삼아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이란 남서부 해안 도시 아살류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 가스 생산량의 무려 70%를 책임지는 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냥 말 그대로 에너지 생명줄을 공격을 한 건데요.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사우스파르스 4개 광구 가동이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졌고요. 이란도 즉각 대규모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북부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라스라판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가스 생산 거점 중에 한 곳이다라고 하는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의 사마레프 정유시설, 그리고 쿠웨이트의 정유소, 아랍에미리트의 가스 시설, 유전까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걸프 지역 전역의 에너지 시설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배럴당 $118까지 치솟아 올랐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24%가 급등하는 등 에너지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도 가스값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텍사스, 북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가스값이 많이 오르는 모습 지금 상황을 좀 확인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참 카타르산 LNG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한국이. 그런데 지금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중동 걸프 지역 에너지를 정말 인질 삼아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또 다른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큰일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또다시 이 LNG 시설 뭐 카타르 다시 공격하면은 미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으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폭발을 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자제하라.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은 자제하라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그 시설 공격을 하는 것을 미국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공조 속에서 지금 또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막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 걸프 뭐 에너지 시설을 인질 삼아서 지금 서로 그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을 하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경고와 함께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지금 미국이 전쟁 자금 2천억 달러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뭐 수천 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검토 중이다라는 말도 있고, 지금 그 이번 추가 파병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 이란의 하르그 섬을 점령하려고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으로는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란 본토 내에 숨겨져 있는 핵 물질을 취득하거나 아예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검토, 작전 검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규모 파병을 추가해서 이란의 하르그 섬을 점령하겠다라는 뭐 그런 계획도 지금 검토가 있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이란 해안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하르그 섬. 그런데 이 섬이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섬이라고 해요. 이란도 사실 이란의 국가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가 유지되려면은 이란도 사실은 석유를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 중에도 뭐 이란은 뭐 나름대로 자기 석유는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하르그 섬,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면은 그것은 이란에게 아주 큰 타격이 되죠. 뭐 정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 현재 뭐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전쟁 자금을 추가로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 투입을 핵 물질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그리고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에너지 시설에 이제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면서 참 이 어쨌든 경제가 그 충격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뭐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발표 동결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3.5에서 3.75니까 여전히 좀 기대했던 뭐 작년에 이제 기대했던 그런 상황보다 인하 프로세스가 상당히 더디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그 지난 1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뭐 이제 인하로 이제 피벗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 인하를 했다가 뭐 관세 뭐 그런 영향 등으로 주춤하면서 1월에 동결을 했고,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또
전쟁까지 터지면서 중동의 전쟁까지 터지면서 에너지 좀 그 경고가 나오면서 또 두 번째 연속 동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결과긴 합니다만 참 상황이 제롬 파월 의장이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현재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이 중동 정쟁이 연준의 정책 변수로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12명의 이번 투표권자 가운데 그 11명이 동결에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결이 대세였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꺼낸 가장 좀 무거운 단어는 인상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도 논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 야, 이게 참 큰일이죠. 제롬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면서 중동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범위와 지속 기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금리 인상 배제하지 않고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관세 영향으로 물가 인상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조심스럽게 다시 동결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그 전쟁의 여파, 그것도 에너지 지금 위기가 미국 경제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뭐 그것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상당히 연준 내부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용어다라면서 당시에는 실업률이 두 자리 숫자였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서 그 당시 말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정상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점도표는 여전히 올해 한 번 인하를 뭐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그것도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죠. 이게 진짜 올해 한 번이라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뭐 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시장에서는 올해가 다 가기까지 12월 마지막까지 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55.3%다라고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뭐 관세에 중동 전쟁에 참 여러 가지 압력이 좀 복잡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중 물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도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좀 사면초가 뭐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뭐 중동발 전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관세에 그리고 이제 물가도 그냥 이대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삼중 악재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장이 바뀌잖아요.
이제 어제도 안 그래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의장이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가 5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바뀌게 돼요 중간에. 또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올해 참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습니다.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공화당 상원의원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결국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이제 3월에 중간 선거를 위한 예비 선거가 펼쳐졌는데 이제 공화당에서 지금 뭐 아주 베테랑 의원이죠. 4선 현역 상원 의원인 존 코닌이 41.9%, 캠 팩스턴 현 텍사스 법무장관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40.7%를 득표했습니다. 뭐 이제 박빙에 둘 다 이제 50%를 넘지 못하면서 5월 26일 그러면 이제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런오프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면은 사퇴해라. 결선 치르지 말고 그냥 한 명으로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말할 테니까 그러면은 그냥 내가 지지하는 후보로 합치라는 거죠. 결선 투표하지 말고 그랬는데 사퇴하라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후보를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과 두 사람이 동시에 결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오는 5월 26일 이제 존 코닌과 캠 팩스턴 뭐 두 사람 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존 코닌은 현역 4선 상원의원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면은 텍사스 역사상 가장 오래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2002년부터 의정을 시작해서 공화당 원내 수석 부총무를 지낸 말 그대로 뭐 텍사스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워싱턴 정치에 또 살아있는 그런 화석 같은 뭐 베테랑 의원입니다. 경험, 뭐 인지도, 압도적인 자금력, 뭐 장점이죠. 하지만 이제 공화당 강력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코닌이 조금 진보적인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약한 그 부분들이 있다. 공화당 부분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부분이라든지 다카 프로그램 드림 법안이라든지 유벨디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초당적으로 총기 안전법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보수답지 않다. 보수 가치하고 맞지 않다. 일부 팩선 의원의 그런 활동이 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제 고인물이다라는 새로움이 없는 오래된 고인물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약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험과 인지도, 강력한 조직, 그 미국 선거는 또 돈이잖아요. 자금력 뭐 그런 것들이 강점이지만 이제 뭐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보수답지 않다라는 비판, 그 다음에 이제 고인물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전장을 던진 게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죠. 요란한 인물입니다. 네. 그 텍사스 법무장관을 오랫동안 2015년부터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이에요. 마가 대표적인 지지자입니다. 강경 보수이고 그동안 텍사스가 강경 보수 노선으로 가는데 앞장서온 인물이죠. 그레게보 주지사와 함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텍사스 주의 모든 강력한 보수 정책에 크게 입김을 내온 그런 인물이 이제 켄 팩스턴입니다. 네. 그 연방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텍사스가 보수 정책을 주장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인물, 또 각종 연방 정부의 정책에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계속해서 텍사스가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걸 주도한 인물이 켄 팩스턴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전국적인 텍사스를 넘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특히나 이제 강력한 공화당 지지자들, 보수층, 마가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약점이 있죠. 네.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 탄핵 소추를 몇 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좀 꼬리표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예비 선거에서 어쨌든 이제 켄 팩스턴은 자신이 당연히 이긴다라고 했었는데 존 코닌에게 뭐 불과 1%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너무 강경 보수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가 있거든요. 30대 제임스 탈라리코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제임스 탈라리코랑 맞붙었을 때 너무 강경 보수 이미지가 오히려 좀 약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두 인물이 상당히 이제 텍사스 정치를 놓고 강하게 부딪히는 뭐 그런 상황이, 정치 노선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요, 뭐 이렇게 존 코닌 쪽으로 좀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팩스턴이 마가 충성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존 코닌 쪽으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지 후보를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텍사스의 민주당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탈라리코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한 이변이었거든요. 36살의 텍사스 주 하원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정치 뭐 그렇게 베테랑이 아니에요. 텍사스 주 연방이 아니라 텍사스 주 하원 의원입니다. 현재 신학생, 장로교 신학생이고요. 전직 중학교 교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고 있는데, UT 어스틴에서 학사, 그리고 하버드에서 교육 정책 석사, 그리고 텍사스 주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석사를 받았고요. 텍사스 토박입니다. 네, 굉장히 텍사스스러운 모습. 그런데 막 카우보이 부츠 신고 픽업 트럭 몰고 오고 굉장히 텍사스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민주당원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진보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8대째 텍사스 가문이라고 해요. 텍사스가 멕시코 땅일 때부터 그 조상들이 tek사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텍사스 찐 텍산 뭐 그런 모습인데, 뭐 카우보이 부츠 신고 다니고 완전 찐 텍산 모습인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좀 진짜 싸움은 좌우 대결이 아니라 위아래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조금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이념
진영 논리로 싸우지 말고 진짜 필요한 위아래 싸움을 하자라는 뭐 이렇게 진보적 기독교인으로서 뭐 어떤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 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1차 예비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탈라티코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의 존 코닌 그리고 팩스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가상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텍사스가 민주당으로 주요 이 포지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뭐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텍사스 정치 지형도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뭐 달라스도 그렇고 뭐 어스틴은 당연하고 뭐 달라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는 타주에서 이사도 많이 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텍사스 정치 지형도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제 공화당 후보가 결선으로 가게 되었는데 누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이 될지 뭐 존 코닌 그리고 팩스턴 둘 다 아주 뭐 유명한 캠 팩스턴 둘 다 아주 알려진 그리고 또 성향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그리고 실제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탈라티코 지금 30대 민주당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있는 탈라티코와 어떤 본선 무대가 펼쳐질지 앞으로 텍사스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들 입장에서는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텍사스는 미국 보수 가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뭐 그런 믿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텍사스의 변화하고 있는 정치 지형 어떠한 결과로 나오게 될지 여전히 공화당이 우위죠. 실제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탈라티코의 그런 돌풍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공화당 이제 텍사스 이제 5월 결선 공화당 결선 그리고 11월 선거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